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4월 21일 해외 축구 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디네세 vs 살레르니타나. 결장자 정보. 우디네세 9승 12무 10패 리그 12위, 살레르니타나 4승 7무 20패 리그 20위. 우디네세 리그 12위 무패 승승승. 최근 분위기가 좋다. 리그 12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8경기 중 무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1경기에 불과하며 멀티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6경기에 달한다. 배투, FW라는 공중볼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옵션이 이탈한 것은 아쉽지만 데올로페우, FW의 단기 페이스가 좋아 득점력 저하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우디네세는 8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팀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수비적 약점을 노출하는 편이다. 최근 9경기 동안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하위권 팀과의 3연전에서도 모두 승리하기는 했으나 무실점 경기는 기록하지 못했다. 살레르니타나의 득점력이 아무리 빈약하다지만 후반 실점 비중 81%와 최근 연속으로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좋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살레르니타나 리그 20위 무패 패패승. 강등권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삼프도리아를 잡으면서 약 3개월 만에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매우 먼 상황. 다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3골 중 2골이 세트피스에서 득점한 골이었다.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는 샘 보나졸리, FW의 기복과 듀리치, FW의 단기 페이스 저하까지 고려하면 다득점은 가능성이 매우 적다. 참고로 살레르니타나는 리그에서 기대 득점이 가장 낮은 팀이다.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못한 팀 상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빈도도 적으며 이로 인해 수세에 몰리고 슈팅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다. 압박이 적기 때문에 슈팅이 대부분 가까운 곳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이 때문에 실점 확률이 올라가 수비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다. 코멘트. 우디네세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리를 챙기는 모습이다. 최근 하위권 팀 3연전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하며 전승을 거두었다. 살레르니타나의 좋지 않은 득점력을 고려하면 수비적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디네세의 승과 오버 2.5를 추천하는 경기다. 토선생 픽. 승패 우디네세 승. 핸디 마이너스 1.0 우디네세 승. 언오버 2.5 오버. 앳마드리드 vs 그라나다. 결장자 정보. 앳마드리드 18승 6무 8패 리그 4위, 그라나다 6승 11무 15패 리그 17위. 아틀레티코 리그 4위 승패 무승. 베티스가 미끄러져주는 것이 다행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4위를 사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 전망이다. 펠릭스, FW를 제외한 공격진의 부진이 눈에 띈다. 코레아, FW는 드리블 실력은 인상적이지만 방점을 찍어주는 유형은 아니고 그리즈만, FW의 단기 페이스도 좋지 못하다. 그나마 펠릭스가 역습의 키를 잡고 볼 운반과 플레이 메이킹을 전담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 결국 공격 전개에서 답답함을 드러내며 측면에서 무의미한 크로스만 올릴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이번 시즌 수비력의 약화는 아틀레티코의 고질병. 지공시 라인을 올리는 300대형은 뒷공간을 너무 쉽게 공략당했고 오블락, GK, 히메네스, CB 등의 부진과 부상 이탈로 인해 제대로 된 수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인을 내리고 역습 형태를 취하는 전형으로 바꾸며 효과를 보고 있는 중. 3월 이후 리그 6경기에서 5실점을 기록 중이며 멀티 실점을 내주고 있지도 않다. 그라나다 리그 17위 승승 무패패.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마요르카와 승점이 동률이 되었다. 다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원정인데다 상대와의 전력 차이가 심하다 보니 라인을 크게 내리고 역습을 주지 않는 플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몰리나, FW를 향한 롱볼 혹은 세트피스가 주요 공격 루트일 전망.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5득점을 기록하기는 했으나 박스 안에서 기록한 골은 세트피스와 페널티킥뿐이라는 점에서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비력은 급격하게 무너진 상황. 최근에는 20위 알라베스와 19위 레반테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내주는 상황이다. 두 경기의 공통점은 카드 이슈.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이 나오며 경기를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다.
라인을 내리고 상대에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강요할 수는 있으나 슈팅을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의 실점 가능성을 낮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코멘트. 아틀레티코가 낙승할 분위기는 아니다. 펠릭스의 이탈로 크로스 위주의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그라나다의 최근 무너진 수비력을 고려하면 아틀레티코의 득점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은 무리다. 저득점 양상의 홈승을 추천할 수 있다. 토선생 픽. 승패, 아틀레티코 승. 핸디, -2.5 그라나다 승. 언오버, 2.5 언더. 셀타비고 vs 헤타페. 결장자 정보. 셀타비고 10승 9무 13패 리그 11위, 헤타페 7승 11무 14패 리그 15위. 셀타비고 리그 11위 패무패 패승. 빌바오를 잡아내면서 부진의 사슬은 끊었다. 최근 수비력에 비해 득점력이 올라오지 않으면서 고민했는데 전반부터 두 골이 터지며 쉽게 경기를 잡아냈다. 아스파스를 제외하면 득점을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적다. 수비력은 굉장히 인상적.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압박 성공률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아 쉽게 압박이 풀어지는 경우도 적다. 중원을 압박해 빌드업을 성공률 낮은 롱볼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헤타페가 중원을 잘 거치지 않고 롱볼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플랜 A를 알아서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이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면 442 형태로 빠르게 바꾸며 공간을 주지 않으므로 헤타페 선수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렵다. 참고로 셀타비고는 수비 효율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이다. 헤타페 리그 15위 무무승 패패. 최근 2연패를 당하며 페이스가 한풀 꺾인 상황. 헤타페의 컨셉은 빠른 속공. 압박을 굉장히 세게 걸며 턴오버를 유발하거나 혹은 롱볼을 이용해 빠르게 상대편 진영으로 공을 투입하는 형태다. 참고로 헤타페의 롱볼 비중은 19%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롱볼을 이용한 공격은 정확도를 동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위날, 제프 W 정도를 제외하면 공격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 전방 압박 또한 떨어지는 압박 성공률로 인해 큰 성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압박의 성공률이 낮다는 단점은 있으나 전방과 중원에서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은 충분하다. 참고로 헤타페는 리그에서 슈팅을 5번째로 적게 내주고 있다. 코멘트. 셀타비고가 문전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스파스를 제외하면 없다. 양팀의 압박으로 인해 정확한 빌드업보다는 롱볼과 정확도 낮은 공격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양팀의 수비 성향을 고려하면 언더 2.5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가장 확률 높은 경기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헤타페 승. 언오버, 2.5 언더. 첼시 vs 아스날. 결장자 정보. 첼시 18승 8무 4패 리그 3위, 아스날 17승 3무 11패 리그 6위. 첼시 리그 3위 패패승 승승.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는 거의 확정 지어 놓은 상태이다. 변화무쌍한 전술로 3경기 연속 다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루카쿠, FW가 전혀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지만 하베르츠, AM의 제로톱 기용, 마운트, AM, 해결사 기질로 공격력을 메워주고 있다. 수비진 누수가 큰 아스날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중원의 약점은 조르지뉴, CM. 압박에 취약하고 기동력이 좋지 않아 상대의 역습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잦다. 밸런스를 맞춰주는 코바치치, CM의 이탈로 칸테, CM의 부담이 커졌다. 항상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을 발휘하는 투헬 감독의 특성상 선수의 이탈과 단점으로 인해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을 전망이다. 아스날 리그 6위 패승 패패패. 최근 리그 3연패로 챔스 경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주력 선수들의 대거 이탈로 야은 뎁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격진에는 라카제트, 제프 W의 코로나 문제로 인해 배치할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라카제트마저도 리그 사골에 그치며 전방 파괴력이 떨어졌던 만큼 첼시의 수비력을 잘 공략할 가능성은 적다. 중원과 풀백 문제도 심각하다. 브라이튼전에서는 자카, CM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으나 전문 풀백이 아니라 기동력과 수비 능력에서 문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오른쪽은 소아레즈, RB가 잘 메워주고 있으나 왼쪽 누누, LB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 중원에서 청소기 역할을 해주는 파티마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수비적으로도 공격만큼 누수가 큰 상황이다. 코멘트. 현재 아스날은 주전들의 이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첼시의 전술적 역량과 훌륭한 기세를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최전방의 공격력 저하가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
아스날이 경기를 잡아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토선생 픽. 승패 첼시 승. 핸디 -1.0 첼시 승. 언오버 2.5 언더. 에버턴 vs 레스터. 결장자 정보. 에버턴 8승 3무 18패 리그 17위. 레스터 11승 7무 12패 리그 9위. 에버튼 리그 17위 승패 패패승. 메뉴를 잡으면서 한숨 돌렸다. 그래도 아직 어려운 일정이 많아 고난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중. 전방에서는 강하게 압박하며 높은 위치에서 역습이 시작되도록 유도했다. 적어도 공격의 시작 지점에서의 압박은 포기하지 못한 모습. 히샬리송, LW. 이 전방 압박의 적극적임과 동시에 마무리 역할도 잘 해주고 있어 상대의 빌드업을 사전에 방해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수비를 단단히 하며 간간히 역습에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격수들까지 수비에 가담하며 소위 말하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모습. 특히 상대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빌드업을 시도할 때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으로 상대의 공격을 제한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고질적인 후 반전 집중력 문제는 변수. 벌리전에서도 후반 막판 미스로 인해 결승골을 실점한 바 있다. 참고로 에버튼은 후반 실점 비 중이 97%에 달한다. 레스터 리그 9위 무무승 승패.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잡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시즌 내내 지속된 수비 불안과 후반 집중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모습.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아쉬운 점도 많다. 메뉴전에서 이헤아나초가 마무리 측면에서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승부를 거두었고 이전 뉴캐슬전에서도 유효 슈팅 비율이 25%에 머무르는 모습. 메디슨, CM의 빌드업 시 후방 배치로 공격진 숫자가 모자라는 문제도 있지만 기껏 찬스를 만들어도 무위에 그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전 경기는 세트피스와 후반 집중력 약점을 그대로 드러낸 경기. 95분에 결승골을 실점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고 선제골은 세트피스에서 실점한 골이었다. 이미 실점 기대값이 리그에서 4번째로 높을 정도로 수비력의 약화가 두드러진 상태. 팰리스전에서도 PK를 내주는 등 1대1 상황에서의 능력도 떨어져 보인다. 은디디, CM가 빠진 상태에서 빌드업 시 상대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할지도 걱정. 실점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것이 좋겠다. 코멘트. 양팀의 수비 능력과 실점 페이스를 고려하면 다득점 페이스는 유력한 편. 경기 플랜에서 압박으로 이전 경기 좋은 성과를 거둔 에버튼의 선전 가능성을 점치겠다. 레스터의 공격진이 아직 마무리 면에서 미숙한 모습이라 큰 신뢰를 보내기에는 어렵다. 오버 2.5와 홈승을 예측하겠다. 토선생 픽. 승패 에버튼 승. 핸디 -1.0 무승부. 언오버 2.5 오버. 뉴캐슬 vs 크리스탈 팰리스. 결장자 정보. 뉴캐슬 9승 10무 13패 리그 14위, 크리스탈 팰리스 8승 13무 10패 리그 13위. 뉴캐슬 리그 14위 패패패승승. 에디 하우 감독 선임 이후 다음 시즌을 기대해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쭉 끌어올렸다. 이번 경기 세트피스와 롱볼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팰리스가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라인을 높게 올리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도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장신의 우드, FW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전망. 팰리스의 활동량 지향적인 축구로 인해 85분 이후 8골을 실점하는 등 후반의 체력과 집중력 문제를 드러내는 편인데 최근 2경기에서 모두 후반에 결승골을 넣어 승부를 가져왔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 최근 팰리스의 수비력이 만만치는 않으나 득점을 기대해볼 만한 루트는 존재한다. 팰리스 못지않게 후반전 실점도 주의해야 할 요소. 최근 첼시전과 에버튼전에서 모두 90분경 결승골을 실점하고 패배한 기록도 있는 만큼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팰리스 리그 13위 무승승 패패. 최근 2연패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맨시티 에버튼 아스날을 상대로 2승 1무를 거두는 등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측면을 이용한 공격이 매우 날카로워졌고 비에이라 역시 감독으로서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역시 자하, 델W가 공격의 천병 역할을 해내주는 모습이며 우측의 올리세, RW를 향한 빠른 반대 전환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격력에서의 발전은 확실하게 이루어낸 상태. 수비 시에는 압박을 강하게 거는 스타일. 최대한 많은 활동량을 지향하며 상대를 끝까지 방해한다. 이 압박으로 인해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에서 2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불필요하게 실점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 문제. 상대의 장신 공격수를 통한 롱볼과 세트피스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겠다. 코멘트. 양팀의 장점만큼 약점도 확실히 보이는 상황.
후반전 약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뉴캐슬은 측면, 팰리스는 세트피스와 뒷공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경기다. 다득점 페이스 끝에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는 경기 내용으로 본다. 오버 2.5와 무승부를 추천하겠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플러스 1.0 팰리스 승. 언오버 2.5오버. 맨체스터 시티 vs 브라이턴. 결장자 정보. 맨체스터 시티 23승 5무 3패 리그 1위. 브라이턴 9승 13무 10패 리그 10위. 맨시티 리그 1위 승승무무패. 최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중 이전 경기에서는 그릴리쉬, JM가 빌드업 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크게 고전했다. 그러나 데브라이너, CM의 체력 관리를 해주었다는 의의는 있다. 데브라이너가 출전한다면 조금 더 매끄러운 빌드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브라이튼의 거센 압박에도 정확도 높은 롱볼 연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브라이튼이 최근 압박으로 공격수와 빌드업 리더를 고립시키며 재미를 보고 있으나 데브라이너가 출전한다면 이전 경기보다는 더 매끄러운 공격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력 문제는 변수. 이전 경기에서도 짧은 기간 내 많은 경기를 치르다 보니 선수들이 지친 기색을 보였다.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칸셀루, 알비, 베르나르두, AM는 쉬지 못했다.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상대의 압박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 특히 칸셀루, 알비의 체력 저하는 치명적인데 칸셀루가 전진하면서 공격진이 받는 압박을 분산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 리버풀과 브라이튼이 압박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만큼 이전 경기 결과가 불안함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브라이튼 리그 12 패패 무승승. 아스날과 토트넘을 모두 잡아내며 반전을 쓰고 있다. 7경기에서 1무 6패였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성공한 상황. 브라이튼보다 득점이 적은 팀은 벌리와 노리치뿐이다. 최근 효과적으로 상대를 공략하기는 했으나 아스날과 토트넘 두 팀 모두 측면 수비 공백이 크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수비 시 300을 이용 상대의 공격수를 고립시키고 빌드업 리더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상대 공격을 묶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 전술로 토트넘을 슈팅 5개로 제한하는 데 성공. 하지만 이는 토트넘의 윙백 퀄리티가 좋지 않아 공격진이 받았던 부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맨시티의 윙백이 전진의 압박을 분산시킨다면 브라이튼의 공격진 압박이 분산되며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 역시 최근 윙백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윙백 퀄리티가 좋은 맨시티를 상대로 해당 수비 방식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점친다. 그러나 풀백의 체력 저하 문제는 걱정거리. 칸셀루가 제 컨디션이 아니라면 공격에서의 압박 분산, 측면 수비가 불안할 것이다. 따라서 브라이튼의 압박을 이용한 전술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데브라이너의 출전으로 빌드업 면에서는 이전 경기보다 더 좋아지겠으나 맨시티가 고전하는 흐름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토선생 픽. 승패 맨시티 승. 핸디 마이너스 2.5 브라이튼 승. 언오버 3.5 언더. 오사수나 vs 레알 마드리드. 결장자 정보. 오사수나 12승 8무 12패 리그 9위. 레알 마드리드 23승 6무 3패 리그 1위. 오사수나 리그 9위 패승승. 최근 분위기는 좋은 편, 그러나 아직 상위권으로 올라서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롱볼 위주의 패턴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그닥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하는 중. 특히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강팀들인 6위 이내의 팀들을 상대로는 홈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상황이다. 부진하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득점을 기록한 것이 유일한 멀티골 득점이며 무득점 경기도 3경기나 된다. 부디미르, FW의 공중볼 경합 능력과 단기 페이스는 굉장히 좋은 편이나 8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적도 있을 만큼 기복이 심한 선수임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위권 상대 부진은 수비 시에 더 드러나는 편, 전방에서 압박을 거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성공률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개인 기량이 좋은 비니시우스, LW 같은 선수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리그 1위 승승승패승. 세비야를 극적으로 잡아내며 우승에 굉장히 가까워졌다. 중원에서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CM를 고집한다는 비판은 있지만 발베르데, CM를 오른쪽에 배치해 비니시우스, LW와의 밸런스를 맞추고 오른쪽 공격력을 살리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는 최근에는 호드리구, FW의 단기 페이스가 좋아 교체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중. 경기력에서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는 튜닝 멘탈리티가 완전히 자리 잡은 모습이다. 왼쪽 풀백 라인 전멸로 인해 우려를 샀으나 카르바할, 달비 이 왼쪽 풀백으로 나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바스케스, 달W
가 전문 수비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카르바할라초가 중용된다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인을 올린 뒷공간을 롱볼로 공략하는 패턴만 조심하면 수비진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의 용병술과 위닝 멘탈리티를 바탕으로 성과는 확실하게 내고 있다. 오사수나의 전방 압박 형태가 상위권 팀 상대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상대로는 고전할 것이다. 오사수나의 공격이 정확도가 좋다고 보기도 어려워 레알 마드리드의 핸디 플러스 1.0 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레알 마드리드 승. 언오버 2.5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